마지막으로 CSS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C에 크롬이 없으신 분은 크롬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w3schools.com에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페이지는 그 W3C에서 제공하는 그 학습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HTML이나 뭐 CSS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고 뭐 실습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웹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CSS. 선택을 하시면 CSS에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CSS 셀렉터입니다. CSS 셀렉터는 그 속성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요소를 선택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것들은 이미 개발자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CSS 셀렉터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아이디 클래스로 모든 걸 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외국의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이 클래스나 아이디가 아닌 새로운 선택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개발자들 같은 경우 이 선택자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택자를 만나게 되면 해석을 하지 못하고 되게 당황을 합니다. 꽤 많은 선택자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HTML5에서 그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개발자들이 그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클래스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셀렉트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제 어떻게 표시하는 건지, 그리고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은 CSS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얘는 1.0부터 적용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2.0, 그리고 HTML5에서는 3.0 선택자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클래스 먼저 보겠습니다.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 Try It Yourself를 클릭을 하시면 또 새로운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코딩을 하고 이쪽에서 페이지가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익스플로러에서는 아직 제대로 지원을 못하니까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같은 걸 깔아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설명 다시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All 엘리먼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하는데 클래스가 intro로 있네. 여기 예제로 클래스는 .intro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CSS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doctype HTML 해서 HTML5의 doctype이 선언이 되고 HTML로 시작을 해서 문서가 시작을 합니다. 스타일에 보시면 .intro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으로 표시하는 건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intro 하면 intro라는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로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디 쪽에 보시면 뭐 H1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div 클래스에서 인트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div는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히고요. 그 안에 파라그래프라는 그 엘리먼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 태그로 해서 p가 다시 닫히고요. 바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div로 시작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클래스 인트로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div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지금 CSS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겁니다. 간단하게 바꿔보시면 이걸 잘라서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도날드까지 색칠이 되겠죠. 여기 서브밋 코드라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뭐 지금 div에서 썼지만 사실 이 클래스를 P에다가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밋 하시면 여기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마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다 알고 있는 방식이고요.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ID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별표는 아마 개발자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든 걸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그리고 엘리먼트에 다이렉트로 CSS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타일 보시면 P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노란색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요. 내려보시면 P로 시작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P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먼트에 다이렉트로 줄 때는 P라고 그냥 표시를 하고요. 앞에 점이나 샵 같은 게 없고 엘리먼트를 적어주고 바로 CSS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자인데 엘리먼트하고 엘리먼트가 두 개가 나오고 그 사이에 쉼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거 같이 보시면 엘리먼트 그리고 그 사이는 띄어쓰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div 쉼표 P 그리고 div 띄어쓰기 P. 그래서 이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들 쓰는 형태고요. 이 쉼표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H1 P 그냥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다 라고 되어 있으면 H1 엘리먼트하고 P 엘리먼트를 같이 노란색을 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디에서 H1 시작하고요. 여기 옐로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P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태그들이 다 노란색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는 여기 없지만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문 보시면 div 안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띄어쓰기 P 해서 색깔은 강렬하게 레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지금 div 안에 있는 P가 빨간색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걸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H1하고 P에는 옐로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P는 div 안에 있는 P도 옐로우가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옐로우가 먼저 적용이 될 건지 레드가 먼저 적용이 될 건지 봐야 되잖아요. 지금 결과는 레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CSS나 HTML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한 줄씩 읽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가 적용이 됐고요. 그럼 이거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레드가 적용이 되고 여기 옐로우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은 처음에 div 안에 P가 있는 레드를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P를 적용을 해서 옐로우로 표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상대로라면.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CSS랑 HTML은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지만 CSS 안에는 사실은 이런 파워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힘이 세고 어떤 게 더 힘이 약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지금 엘리먼트에 관한 이렇게 P는 어떻게 해서 뭐 컬러가 블루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걸 엘리먼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CSS를 주는 건데요. 이게 10점입니다. 힘이 파워가 10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클래스 점 클래스에서 클래스 해서 이렇게 하면 컬러 뭐 그린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거는 100점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 ID 샵 ID에서 뭐 컬러 블랙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1000점입니다. 아, 제가 점수를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1점이고요. 클래스가 10점, 그리고 아이디가 100점입니다. 그리고 개발하실 때 보통 보면 CSS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개발하시는 분들이 막 CSS가 사실은 잘 안 먹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그 코딩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지만 그 하다 보면 막 막히고 답답하니까 보통 그 DIV나 이런 데다가 다이렉트로 적용을 하세요. 이렇게 스타일은 컬러 블루라고 주겠습니다. 다시 하시면 이런 스타일 태그는 1000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이디로 아무리 CSS를 줘봤자 뒤에 스타일로 CSS를 줘버리면 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CSS가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무조건 얘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막히면 그냥 스타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줘버리는데 사실 이렇게 줘버리면 코드가 상당히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나 이런 걸 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얘하고는 뭐 어떤 차이길래 지금 왜 옐로우가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적용이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표는 H1, P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얘는 특정도 값으로 이렇게 파워를 매겨보면 1점입니다. 단순히. 하지만 위에 걸 보시면 div 안에 있는 P 이렇게 하면 얘는 1 더하기 1 해서 2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레드가 적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그리고 뭐 P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클래스가 제가 10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10점 더하기 P 해서 총 11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도 값을 계산을 하고요. 이 1점, 10점, 100점, 1000점은 제가 임의로 정한 점수는 아니고 원래 정해져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 CSS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걸 확인을 해 보시고 차근차근 이 점수를 높여갈 수 있게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CSS가 제대로 아마 먹힐 겁니다. 특정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거는 지금 띄어쓰기 그리고 심표로 둘 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꺽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P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부모가 div 엘리먼트인 모든 P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명대로 하면 예제 아마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옐로우로 노란색을 줬고요.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div가 부모인 P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div가 부모인 P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div가 있고요. 그리고 P가 있습니다. P는 child고요. div가 parent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문이 옐로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밑에 걸 한번 보시면 지금 div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span이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div가 할아버지고 그 P가 손자뻘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고요. 예, 이런 꺽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면 자주 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씁니다. 보통 이런 것들도. 그리고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는 여기 예제 보시면 div 플러스 p. 그러면 그 div 엘리먼트가 즉시 위치가 되고 된 후에 div 후에 즉시 위치된 모든 p. 해석이 좀 이상하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보시면 di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가 나왔습니다. P가 자식이죠. 근데 자식이랑 상관없고요. 이거는 div 안에 들어간 P고요. div가 나온 다음에 나온 P는 밑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첫 번째 거 P가 적용이 됩니다. 플러스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CSS 2에서부터 이렇게 쓰던 선택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jQuery나 이런 쪽에 스크립트 코드랑 같이 섞여서 나오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듣고 나면 그래도 찾아서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나오는 선택자를 전부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지. 그리고 저도 이걸 전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다음에 찾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속성에 관한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네, 설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데 타이틀을 가진 그리고 속성이 컨테인 유지되는 플라워라는 단어를 보시면 타이틀 안에 플라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보드 값을 5픽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드 값을 주라고 CSS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타이틀 중에 플라워를 찾아야겠죠. 네, 여기 플라워가 있고요. 여기 플라워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그 이 CSS 자체는 플라워즈는 선택을 못합니다. 순수하게 플라워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옐로우로 이렇게 첫 번째 그림만 플라워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CSS에서 이제 타이틀 같은 이런
밸류 값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요. 아직까지 뭐 저는 크게 활용을 하면서 쓰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활용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타이틀로 해서 우리 툴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혹시 그 툴팁 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잉글리시인 경우를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글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이런 걸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이나 이런 사전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그 CSS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트리뷰트 쪽은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이게 다니까 그냥 한 번씩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내용은 그 슈도 선택자라고 해서 가상 선택자입니다. 근데 이것들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선택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버 하나 보겠습니다. 호버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뭔가 동작이 바뀌는 거죠. 예.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링크에 이렇게 마우스 올라가니까 백그라운드가 옐로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일에는 A 태그의 호버 값은 옐로우로 바뀌어라 했을 때 이제 바디에 보시면 A 태그가 있고 A 태그로 닫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마우스로 올리면 옐로우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상 선택자에는 그 퍼스트 레러라는 게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아마 이 의미만 봐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글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코딩을 할 때 왜 굳이 이걸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그 뭐 M에다가 따로 영역을 잡아서 스팬을 넣을 수도 있고요. 스팬을 넣어서 그 스팬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선택자들이 생기면서 소스 자체가 되게 심플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 만들 때 이런 심플한 소스 같은 것들은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의 근무 환경은 결과물만 똑바로 나오면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HTML 소스 자체도 단순화 시키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 퍼포먼스랑 이런 것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하고요. 그 HTML 코드 자체를 최대한 심플하게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jQuery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뭐 모든 필요한 곳에다가 다 아이디랑 클래스를 넣어버리면 되긴 되지만, 사실은 아이디랑 클래스가 늘어날수록 그 파일은 읽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방문자가 뭐 하루에 1억이 넘는 그런 곳이면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거 HTML 튜닝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jQuery 같은 거는 보시면 바로 뭐 클래스, 아이디 이런 거를 쓰긴 하지만 정말 최소화시켰고요. 최대한 그 HTML 태그를 선택해감에 있어서 최대한 이 선택자들을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퍼스트 레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이거 이름만 봐도 어떤 의미일지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물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UL 태그를 UL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프로시드 P 앞에 있는 그러니까 P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UL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P가 앞에 있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니까 P가 앞에 있고 그 뒤에 UL이 나올 때 선택을 하는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div가 나왔고요. UL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안 되었고요. 여기 P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UL이 나왔고 P는 없고 UL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UL이 나왔던 뒤에 나온 UL들은 모두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attribute 눈웃음 equal은 val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A 태그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모든 A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src가 속성의 밸류 값이 https로 시작하는 걸 선택한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third div element의 옐로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div 클래스, div의 클래스에 테스트가 들어간 것. 테스트로 시작하는, 끝나는, 잠시만요. 테스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클래스가. 그리고 옐로우 값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는 보시면 클래스에 first te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에 있는 클래스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테스트. 그래서 이 세 번째 엘리먼트만 옐로우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테스트로 시작을 하지만 div가 아닙니다. 그래서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는 위에 거랑 반대로 끝나는 부분에 이런 문자가 있을 때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는 .pdf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파일명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보시면 뭐 first of type, last of type, 아니면 only of type, only child, 그리고 ends of child, ends last child, 이런 선택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CSS3에서 새로 생긴 선택자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배열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CSS 같은 경우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고, 뭐 네임을 찾아서 들어가고, 아니면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처럼 배열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CSS3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꽤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시면 타입, first of type. 예제를 보시면 P는 first of type일 때. 그러니까 모든 P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의 부모의 첫 번째 P 엘리먼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P first of type에서 백그라운드가 레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P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first paragraph 에서 나오고요. 아까 전에 그 페어런츠, each 페어런츠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페어런츠는 바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P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ast of typ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끝에 나오는, 이렇게 적으면 제일 끝에 나오는 P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only P도 역시 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내용이고요. only child도 보겠습니다. P를 선택을 하는데 얘가 only child일 때만 그 P를 선택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only child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순수하게 child인데 child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문을 보시면 div라는 부모가 있고요. 이 div는 child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span이라는 child를 가지고 있고요. p라는 chil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iv는 여기서 child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문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개는. 근데 이제 이 div 안에 얘가 p가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only child일 경우. 예. 그때 이 상단 부분은 선택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읽어보고 하나씩 코딩을 해보면 차근차근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몇 개만 더 하고 셀렉터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answer of child. 몇 번째 child냐. select P를 모든 P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 있는 해보겠습니다. P인데 두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컬러는 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this is 헤딩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이고 반드시 P여야지 합니다. 이 두 번째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만약에 div로 바꾸면 선택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여기가 P여야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 다음에 보실 부분인데요. answer of child 그리고 answer of typ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제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앤서 오브 타입에서 두 번째 P를 선택하는 걸로. 첫 번째 헤딩이 나왔고요. 두 번째 P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앤스 차일드일 경우에는 이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앤서 오브 타입 P라는 타입의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P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세컨드가 선택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DIV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밑에 있는 P 중에 두 번째 P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CSS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할 때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CSS 숫자는 0은 없고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나머지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단지 이런 낯선 선택자들이 나중에 개발을 하는 도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아예 해석 불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변수명인가? 아니면 뭐지? 도대체 정체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나면 자바스크립트를 하나씩 뜯어서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P가 아니다. 보는 대로 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셀렉션이라는 거, 이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셀렉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는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 모듈, 이거는 이제 파이어폭스 모질라에서 쓰는 접두사고요. 이건 아직 HTML5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접두사를 써서 얘는 파이어폭스일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션 레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냐 하면,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거나 셀렉트 하게 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충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CSS 셀렉터를 간단히 한번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CSS 셀렉터는 이 셀렉터 자체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단지 모르면 다른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 어플 그리고 뭐 프레임워크 같은 곳에서 만나면 그 구문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두고 나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jQuery 같은 경우만 봐도 이 셀렉터를 많이 선택을 해서 보통 jQuery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뭐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고객들이 이걸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jQuery 자체를 쓰는 건 쉽지만 커스터마이징은 잘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보면 이런 셀렉터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프레임워크도 있잖아요. 뭐 jQuery 모바일도 그렇고 센차터치도 그렇고 거기에도 이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보시고 직접 한번 코딩 해보시고 테스트해서 셀렉터 부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SS 셀렉터를 마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HTML5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실습 부분이 남았는데 아마 김충원 책임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